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장의 사례와 사람을 찾아가는 채널 더 로컬입니다. 저는 진행자 엄돌입니다. 오늘은 경남 밀양에 왔습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 밀양 청년 권혜주님입니다. 권혜주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밀양 청년 권혜주라고 합니다. 네, 권혜주님 오늘 호칭을 권혜주님이라고 할까요? 혜주님이라고 할까요? 별도의 닉네임이 있으십니까? 제가 닉네임으로 조약도를 쓰고 있거든요. 네. 오늘은 혜주로 해주십시오. 혜주님으로 네. 하겠습니다. 네. 닉네임으로 오늘 부르지 않더라도 왜 조약돌이 닉네임이십니까? 제가 놀이 활동가로 지금 밀양에서 2017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약돌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데 이유는 제가 좀 뾰족뾰족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둥글둥글해지고 싶은 소망을 담아서 조약돌이라는 이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네, 조약돌은 꼭 둥글둥글한 것만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렇죠. 하지만 네. 대부분 조약돌은 둥글둥글 하더라고요. 네, 네. 하여튼 오늘 뾰족한 조약돌님, 네. 혜주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혜주님, 네.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짧게 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밀양에서 지금 밀양 토박이로 살고 있는 밀양 청년 권혜주라고 하고요. 놀이 활동가로 그리고 지역에서 문화기획자로 현재까지는 청년 활동가로 그렇게 활동하면서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네, 밀양의 토박이시다. 네. 그러면 한 번도 밀양을 떠난 적이 없습니까? 한 번도는 아니고 20대 초반에 잠시 이제 일 때문에 한 1, 2년 정도 대구에서 잠시 생활을 했던 적은 있고요. 그 이외에는 계속 밀양에 있었습니다. 네. 현재 법적인 청년이십니까? 네, 법적인 청년입니다. 네. 주관적인 청년이 아니고 네. 객관적인 청년이다. 네. 20대 초반에 잠깐 대구에 나갔다 온 것 빼고는 네. 밀양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밀양에서 무엇인가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네. 그럼 혜주님, 밀양의 토박이시잖아요. 40년은 안 사셨지만 네. 밀양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일단 최근에 그 청년 활동으로 지금 청년 정책 네트워크 활동을 2020년부터 지금 쭉 해오고 있고요. 올해 위원장까지 맡아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2017년부터 그 놀이 활동가로 아이들과 놀이로 만나는 또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놀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를 좀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활동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세 가지 정도로 크게 제 활동을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청년 활동, 네, 마을 활동, 네, 놀이 활동. 네. 네. 이 중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밀양 청년 권혜주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청년과 관련된 이야기만 나누고요. 네. 다음 시간에 놀이활동, 마을활동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청년활동을 말씀하시면서 밀양 청년 정책 네트워크 활동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흔히들 청정넷이라고 하는 거 맞나요? 정정넷 맞습니다. 네, 그럼 청정넷이라고 하죠. 네. 네, 밀양 청정넷은 어떠한 활동을 합니까? 그곳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십니까? 두 가지. 청정넷의 역할은 이제 시정에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역할, 그리고 그것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는 이제 위원장을 맡아서 청년들을 같이 네트워킹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시로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이시군요. 네. 밀양 청정넷 위원장 권혜주님, 네. 영광입니다. 네. 답변을 하셔야지. 네. 청정넷은 네. 청년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고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네. 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청년 정책에 관련돼서 시에 제안도 하시고 네. 시하고 뭔가 활동도 같이 하시지 않을까요? 지금 9월 16일 날 청년의 날 행사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행사 관련해서 시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좀 물어보시기도 하고 앞으로 청년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는지 그런 것들을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하고 소통은 잘 되시는 편입니까? 솔직하게 대답해야 할까요? 네, 어차피 영상은 나갑니다. 네. 이게 솔직할지 아닌지는 뭐 네.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소통이 일부는 잘 되고 있고요. 일부는 좀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 일부 중에 어디가 더 큽니까? 소통이 잘 되는 게 큽니까? 잘 안 되는 게 큽니까?
49대 51 정도 하겠습니다. 뭐가 49예요? 앞에 것이 49. 49%로 소통이 잘 된다 그러면 다른 지역보다는 잘 된다고 판단이 듭니다. 청년의 날이 언제죠? 9월 16일이고요. 올해는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법정 기념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9월 16일, 네. 9월 셋째 주 토요일. 토요일이 네네. 법정으로 정해진 네네네. 청년의 날이다. 네.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밀양에도 청년 관련 조례가 있는 거고 네. 그 조례에 근거해서 밀양 청정넷이 활동을 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시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는 청정넷 말고 밀양에서 다른 청년 활동은 좀 활발한 편인가요? 청년 단체들이 이제 활동을 좀 시작하는 단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을 짧게 하라니까 진짜 짧게 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네, 분위기 네.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짧은 걸 굉장히 네. 선호를 합니다. 네. 지금 밀양에서 청년들이 새로운 시작을 한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는 채널이 더 로컬이잖아요. 네. 지금 밀양 인구가 10만 정도 되잖아요. 네. 10만 정도의 소도시에서 청년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대도시에 사는 청년들하고 뭔가 다를 것 같아요. 10만 소도시에 사는 청년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조건에서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청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활동을 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어떤 제도라든지 있는 정책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열려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렇게 하고자 했을 경우에 청년이 얼마 없다 보니까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잘 반영이 되지가 않아요. 이제 어찌 보면 기회가 많이 있으나 또 어찌 보면 그 기회라는 것이 조금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기회밖에 없다.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예를 들면 네. 청년의 수 혹은 비율이 적기 때문에 네. 어떻든 개인이 청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고 네.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전체적으로 청년이 갖는 집합적 힘은 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시에 어떤 정책으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정확합니다. 네, 이 얘기죠? 네. 네. 어떻습니까? 해석이? 정확합니다. 퍼펙트합니다. 퍼펙트하죠. 네, 제가 정리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하는 편입니다. 네. 그럼 청정년 활동하시고 있고 지역에서 새로운 청년들의 활동 흐름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밀양의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혹은 본인이 느끼고 있는 청년 활동을 하면서 느낀 가장 큰 애로사항은 뭘까요?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면 금방 이제 말씀드렸던 거에 조금 연장인데요. 이게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좀 제한적이라는 것이 이제 기성세대 분들께서 이미 정해놓은 틀을 좀 따라야 하는, 그러니까 그 틀 안에서 해야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깨고자 하는 것이 사실 청년인데 그것을 이제 깨고자 했을 때 많은 압박, 좀 제한이 들어오다 보니까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까지 청정넷 활동을 하시면서 얻었던 소기의 성과? 보람? 성과로 말씀하셔도 되고요. 네. 개인적 보람을 말씀하셔도 됩니다. 청정넷 활동을 제가 2020년부터 이제 하다가 올해 위원장을 맡았는데 이번에 위원장 맡고 나서 7월에 그 진장이라는 동네에서 우리들의 밀양일지라는 이름으로 청년 행사를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밀양일지. 밀양일지. 이름 좋네요. 누가 지었어요? 제가 지었습니다. 네. 드라마 제목에서 좀 좋습니다. 바뀌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부제로 It's okay, it's 밀양이라고 해서 그냥 괜찮다, 밀양이라도 괜찮다. 밀양에 살고 있는 우리 이제 청년들의 어떤 일상을 좀 보여주고 싶다. 이런 게 이제 컨셉을 잡았고 했던 프로그램은 그 안에서 이제 청년들 자랑 대회를 열었거든요. 청년들의 자신의 삶이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랑하면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가졌었는데 그 행사를 하면서 청정넷 안에서 조금 같이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우리 앞으로 뭔가 이런 비슷한 다른 것들을 해보자라는 그런 기류가 많이 생겼어요. 그것이 저는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으쌰으쌰가 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좋네요. 네네. 결속된 힘이 가질 수 있는 파워라는 게 있으니까 계속 잘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좀 약간 어려운 질문이 될 수 있어요. 네. 청년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청년 정책이나 아니면 광역도의 청년 정책, 밀양시의 청년 정책하고 굉장히 불가분하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또 활동을 하시면 또 애로사항을 느꼈다고 하셨는데 그 애로사항을 정책과 연결시킨다면 현재 청년 정책 중에 뭐 중앙정부 것도 되고 도의 것도 되고 밀양시의 것도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된다 하는 정책 제안
지금 이거는 비단 청년 정책뿐만은 아닌데요. 청년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월세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든지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제 어떤 회사를 설립하고자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이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단 주소를 밀양으로 이전을 해야만 가능한 것들이 지금은 대부분입니다. 이게 인구 소멸이 이슈가 되면서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밀양 같은 경우도 인구를 늘리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덮어놓고 이주부터 해라 이렇게 네.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저한테도 이주하라는 말씀을 그렇죠. 어떤 분이 계속 네.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넥스트 로컬 그 사업의 지역 파트너도 2년째 맡고 있는데 이제 올해 내 팀에 서울 청년들이 지금 밀양으로 창업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에게도 제일 첫 질문이 밀양으로 이주를 할 것이냐 네. 이것이 제일 첫 질문이었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자체적인 이제 인구 증가만으로는 이게 도시가 유지가 되기가 힘드니까 외부에 오시는 분들의 유입이 필수인데 그렇게 2주부터 접속하라고 접근이 되면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좀 가볍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밀양을 알아가고 밀양의 좀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이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정책,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정책, 네,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 저는 뭐 굉장히 날석에 청년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할 것 같았는데 네, 밀양에 계속 살아야 되니까요. 네. 오늘 말씀을 굉장히 너무 짧게 하셔가지고 영상이 금방 끝날 것 같은데요.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성세대한테 한 말씀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밀양뿐만 아니라 로컬의 여러 청년들에게 한 말씀, 격려의 말씀을 한 거 두 개가 남았거든요.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우리 세대를 네. 지배하고 있는 기성세대에게 네.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기성세대 되시죠? 그렇죠. 네. 하지만 아직 기성세대가 안 된 거니까 네. 기성세대에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이라는 것이 사실 따로 떨어져 있는 세대가 아니라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고 결국에는 그 청년이 또 나이가 더 들면은 이제 중년, 장년, 노년으로 가는 거라서 지금 기성세대 분들은 사실 청년의 세대를 다 거쳐 오신 거잖아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저는 기성세대 분들이 청년 세대를 이해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배려하고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청년 세대 그리고 청년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인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저도 저희 아이들이 지금 이제 초등학생인데 그냥 사실 이해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들은 저렇구나 인정해 주면서 우리 때와는 다른 저들의 욕구 그리고 어떤 요구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반영해 줘야겠다라는 열린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먼저 인정을 하면 네. 자연스럽게 이해라고 하는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다. 네, 저는 이렇게 좀 네, 이해를 저도 그렇게, 해봤습니다. 혜주님, 네, 마지막입니다. 네. 뭐 다음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로컬의 다른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 하실까요? 저희가 아이였고 또 저희가 이제 나이가 더 들면은 노인이 될 거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청년이라는 것이 어떤 특권처럼 여겨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청년이니까 청년 수가 적으니까 이렇게 해줘야지 청년들에게 혜택을 줘야지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청년이라고 해서 뭔가를 달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조금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어떤 기회를 만들어 달라 또는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 달라 그런 요구가 좀 더 많아지면 좋겠고 그리고 청년은 가운데 껴있는 세대니까 다양한 세대들과 조금 아울러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나 행동력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좀 가지면서 좀 더 목소리를 많이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혜주님. 네. 지금 혜주님이 중년으로 넘어가는 게 얼마 남은지 모르겠어요. 그건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청년으로서, 밀양 청년으로서 앞으로 이것 하나는 내가 꼭 해보겠어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지금 밀양에서 사실 크게 자리를 잡고 있지는 못합니다. 근데 좀 오해하시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의 사조직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지금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는 것이 하나의 단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밀양의 다양한 청년들이 모여서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협의체, 네.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이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 조금 더 많은 청년들이 오셔서
목소리도 내고 요구도 하고 당당하게 시장님도 면담할 수 있고 네. 아, 지금 시장님 면담 못해요?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인원이 좀 지금 부족합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쪽수가 생각보다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많이 네. 모이면 시장님이 찾아가죠. 거꾸로.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청년들이 이제 밀양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조금 더 남은 기간 동안 저는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플랫폼 본연의 기능을 훨씬 더 강화해서 시장님과 자주 만나는 네. 밀양 청정 넷이 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고요. 말씀드린 대로 다음 시간에 우리 혜주님의 다른 활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밀양 청년 권혜주 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마무리는 더 로컬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 로컬이었습니다.